안녕하세요. 또롱수학입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뤘는데 기하 분포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마무리로 초기하 분포, 포화순 분포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영상 찍는 게 쉽지는 않네요. Hypergeometric Distribution, 얘는 초기하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에 n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서 특정한 속성이 m개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n개를 뽑고 싶어요. n개를 뽑는다, 추출한다. 대신 추출할 때는 비보건으로 동시 추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n개를 비보건 추출할 때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의 개수, n개를 비보건 추출할 때 특정한 속성을 갖는 원소의 개수. 그럼 x의 범위라는 게 특정한 원소의 개수를 넘지는 못할 겁니다. 즉 m개를 넘지 못해요. 그리고 뽑는 개수가 n개니까 n개를 넘지도 않아요. 따라서 확률 변수 x를 전체 n개가 있고 특정한 속성 m개가 있을 때 특정한 속성을 뽑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때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PMF를 구해보면 우선은 특정한 속성을 x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m개 중에서 x개를 뽑아야겠어요. 그리고 이 n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n개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걸 x개를 뽑아요. 그러면 특정한 속성을 갖지 않는 거, 여기서 n-x개를 마저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정한 속성을 딱 x개 뽑아내는 거죠. n번 추출해서. 근데 확률이니까 그냥 n개에서 n을 뽑는 경우의 수, 얘를 나눠줘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확률 질량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모수가 되는 게 뭘까요? 우선은 m이라는 숫자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n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문자 n도 알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모수를 적을 때는 전체 개수, 특정한 속성을 갖는 것의 개수, 몇 개를 뽑을지 이 세 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확률 변수 x는 초기하 분포를 따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비보건 추출한다고 했거든요. 비보건. 근데 만약에 보건 추출이면 보건 추출한다라는 것은 매번 시행할 때 특정한 속성이 나올 확률이 일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각 시행이 결국 독립시행이 돼요. 그럼 각 시행이 독립시행이고 뽑는 거는 뭐 특정한 속성이냐 아니냐, 배반적인 원소 두 가지만 나오는 베르노이 시행이 되는 거고 그거를 몇 번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n번. 따라서 그냥 이항 분포가 되는데요. 확률 변수 x가 n번 시행해서 특정한 속성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인 거죠, 이게. 전체 n분의 m, 특정한 속성을 뽑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 이 초기화 분포는 그냥 이항 분포가 돼버려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지금 n개 뽑는데 전체 개수가 뽑는 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이렇게 크고 여기서 n개는 막 이렇게 쪼매난 거예요. 그러면 비보건 추출 하나 아니면 보건 추출 하나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전체 개수에 비해서 뽑는 것의 개수가 월등히 작으면, 좀 다르게 얘기하면 뽑는 것보다 전체 개수가 월등히 많으면 그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단 n이 n보다, 그러니까 뽑는 거에 비해 전체 개수가 월등히 많으면, 충분히 크면 x는 결국에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구나. 어때요? 괜찮나요? 근데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없이 다가간다 그런 말도 사실 엄밀한 수학적 표현이 아니죠.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다가간다.
여기서 보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이 엄밀한 표현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 전체 개수가 뽑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율이 딱 10배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뽑는 것의 10배. 이 정도 만족하면 우리가 n이 n보다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를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서술하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데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꾸준히 구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식이 좀 복잡해져서 바로 그냥 평균을 얘기하고 분산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서 바로 평균을 소개하고 분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 하이펄의 약자를 따서 hyp라고 쓰고요. 전체 개수, 특정한 속성을 갖는 개수, 내가 몇 개 뽑는 건지 n. 얘는 기억하기가 좀 용이한 게 n이 뽑는 개수의 10배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평균과 분산이 이항 분포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만약에 이 식을 만족해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n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 지금은 특정한 속성을 뽑을 확률 n분의 m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보면 평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항 분포는 평균을 구할 때 그냥 둘이 곱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n 곱하기 n분의 m이 됩니다. 편의상 얘를 p라고 두면 n분의 m을 p라고 둔다면 n분의 m을 p라고 둔다면 얘를 그냥 n 곱하기 p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이죠. p가 뭐예요? 특정한 속성을 뽑을 확률. 그리고 이항 분포를 생각해보면 분산은 npq가 나올 것 같은데 분산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라고 해서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n-1, n-n이 붙어요. 우리가 이 숫자를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 유한 모집단 수정계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엄밀한 논의는 아닌데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떠올려보면 얘가 npq가 되겠구나.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항 분포로 가는 길이거든요. 따라서 npq가 된다라는 것을 엄밀한 논의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만 취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나요? 좋아요. 그러면 포화송 분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화송 분포가 최근 임용시험에 등장했죠. 또 나올까요?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이 포화송이 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좀 탐나는 그런 이름입니다. 포화송.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19 구조대에 오는 전화의 수, 하루당 전화가 평균적으로 람다만큼 전화가 온대요. 람다를 뭐라고 하지? 한 20번 온다라고 할까요? 그럼 이때 5번 올 확률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19 구조대에 연락이 오는 그 전화통 수가 평균적으로 20번이라고 한다면 5번만 올 확률은 어떻게 돼? 아니면 10번이 넘을 확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게 바로 포화송 분포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단위 구간 또는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단위가 하루가 되는 거고 오늘 하루 119 구조대에 걸려오는 전화의 횟수. 그게 5가 될 확률이 어떻게 돼? 7이 될 확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사건의 횟수로 지정하면 x가 5가 될 확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근데 얘의 PMF를 구하려면 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전화 5통 올 확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포화송 분포도 람다라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평균 20번씩 오더라. 하루에 평균 7번씩 오더라. 그때 5번만 올 확률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꼴이라서 람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위 구간 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평균 횟수, 119 구조대에 하루당 연락이 오는 전화 건수가 평균 20통이래. 평균 20통 온대. 그때 5통만 올 확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꼴인 거죠. 괜찮죠? 이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바로 받아들일 건데요. PMF가 어떻게 생겼냐면 E에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이 람다를 받아서 람다를 또 적어주고 확률 변수 x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x승 이걸 붙여주고 이 x를 받아서 x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 람다를 받아서 람다에 확률 변수가 등장해야 되니까 x승, 그리고 이 x를 받아서 x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PMF고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뭐 평균 20통 온다 그래도 뭐 당일날 기하급수적으로 뭐 100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노릇인 거죠. 따라서 0, 1, 2 쭉쭉쭉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다. 이때 노테이션은 확률 변수 x는 포화송 이 POI를 따서 이렇게 적어주고 모수가 뭡니까? 이 함수는 람다만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수가 람다가 되고 람다를 적어줍니다.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률 생성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죠? 그쵸? 2의 tx승의 평균이 되겠고요. 이산확률 변수니까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tx승, 그리고 PMF가 어떻게 됐죠?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승, x 팩토리얼. 그리고 얘랑 묶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얘는 x 문자가 없으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줄게요. 2의 마이너스 람다, 시그마 x는 0부터 무한대까지 x 팩토리얼 분의 람다 2의 t승, x승.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얘가 뭐죠? 2의 람다 2의 t승이 되겠죠? 2의 x승의 테일러 전개를 떠올려 보세요. 한 번 더 뭐 보기 좋게 정돈을 한다면 2의 람다 2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러면 평균은 정률 생성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t에다가 0을 넣으면 구해지더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2의 람다 2의 t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지수를 t에 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람다 2의 t승, 그리고 t 자리에 0을 넣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남고 얘가 0이 되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그냥 람다만 나오겠네요. 평균이 너무 쉬워요. 람다가 나왔어요. 근데 분산도 쉬워. 분산은 뭐냐면 이제 정률 생성 함수를 2번 미분하고 0을 넣고 평균을 제곱해서 빼면 되는데 람다 제곱 이 식에서 한 번 더 미분해서 0을 넣자고요. 곱의 미분법을 써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럼 이거의 제곱 2의 람다 2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0을 넣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제곱을 하자. 그럼 이 값은 그냥 람다가 나오고 이 값은 그냥 1이 나올 거고 이 값은 람다 제곱이 나오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겠죠? 따라서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곱 람다가 나오네요. 평균도 람다고 분산도 람다더라. 그럼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 람다. 평균 분산 모두 다 람다구나. 정말 간단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고
이 포화송 분포가 간단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포화송 분포를 제가 뜬금없이 이항 분포랑 좀 연관을 지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때 x가 될 확률, 그러니까 성공한 횟수가 딱 x가 되려면 n번 시행해서 x번 성공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실패. 근데 여기 이항 분포의 평균이 뭡니까? np죠. 그래서 이 np를 람다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n 컨비네이션 x, n분의 람다의 x, 1-n분의 람다의 n-x승. 얘를 좀 더 풀어서 적어서 n 컨비네이션 x가 n, n-1, n-2 땡땡땡 어디까지? n-x 플러스 1. x보다 하나 적게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x 팩토리알. 그리고 n분의 람다의 x승. 얘도 좀 쪼개서 1-n분의 람다의 n승, 1-n분의 람다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얘랑 묶어주고 x 팩토리알 람다의 x승. 그리고 이게 총 몇 개입니까? x개 있는 거죠. 각각의 인수에 n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왜? n x승이니까. 하나씩 다 n을 나눠주면 1-n분의 1, 1-n분의 2, 땡땡땡 1-n분의 x-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뒤에 항은 그대로 오겠죠. 이때 n이 좀 충분히 많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로 근사를 할까요? 일단 x 팩토리얼분의 람다의 x승 올 거고 얘네들은 n이 좀 충분히 커지면 1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2의 마이너스 람다승으로 갈 거고 얘는 1로 가겠죠. 따라서 n이 꼭 무한대로 가지 않고 n이 충분히 커지면 그냥 얘가 2의 마이너스 람다승 이 꼴로 간다라고 간주해 주려고 해요. 따라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얘가 이렇게 근사하는 거죠. 언제? n이 커지면.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n이 충분히 커지고 확률은 반대로 좀 작은 거예요. 그때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분포를 따르냐면 확률 변수 x는 포화송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릅니다. 왜? 얘가 포화송 분포의 PMF잖아요. n이 충분히 커질 때뿐만 아니라 p가 좀 작은 값을 가지면 이 조건이 지금 추가되었고 즉 한글로 적으면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을 n이 30을 넘으면 그리고 확률이 좀 작다라는 것을 100분의 5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20분의 1보다 작으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포화송 분포로 근사한다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렇게 바꿈으로써 좋은 게 뭘까요? 포화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되게 간단하다는 거, 평균도 np고 분산도 np라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인 거죠. 되게 간단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보다 사실 포화송 분포가 더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좀 만족시키면 우리가 앞으로는 포화송 분포로 근사를 해서 확률 변수 x가 그냥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앞에 초기화 분포를 한번 했었는데 초기화 분포가 이항 분포로 근사가 됐었죠. 참고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초기화 분포를 따르면 n, m, n. 근데 뽑는 것보다 전체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비보건이 아니라 보건으로 그냥 대충 바라봐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n분의 n이 0.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적으면 n분의 n이 10보다 크면 전체 개수가 뽑는 거의 10배면 다 같은 말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이 n이 만약에 30을 넘고 또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려고 합니다.